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몇 권의 책을 사서 그 스승님을 모시고 열심히 책을 독파해서 여러분들께 그 책의 좋은 점만 소개시켜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죠. 그 중에 관심이 가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제 돈이 되는 공부방이다 라는 책입니다. 공부방에 관련된 책은 제가 공부방을 오픈하기 전에 참 많은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공부방을 오픈하기 전에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면서 지도해야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그 초창기 시대에 제가 공부방에 관련된 책, 아이들의 성장에 관련된 책, 아이들의 두뇌에 관련된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공부방을 오픈한 그 초기에도 이런 공부방에 관련된 책을 무지 많이 읽어보기도 했지만 공부방을 운영한 지 13년이 된 지금에도 이런 공부방에 관련된 내용,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도 여전히 구매하고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방을 13년 운영을 했다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하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공부방에 관련된 책 또는 학원 사업에 관련된 책 또는 아이들에 관련된 책 그때보다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기 그 전보다 더 많이 책을 읽고 더 갈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들도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느 정도 한해서 공부를 해놓고 나 다 했어 하고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했고 더 이상 내가 공부할 거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더 이상 깊이 있게 하질 않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상위권인 우등생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점수, 내가 원하는 등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불안해하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거든요. 차이점 아시겠죠?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방 하는 것도. 저도 공부방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방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책을 엄청 많이 구매해서 읽어보고 홍보 속에 있는 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참 많이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방을 운영한 13년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요즘은 어떤 공부방이 트렌드일까? 어떻게 공부방을 잘하는 공부방, 잘 나가는 공부방은 과연 다르면 뭐가 다를까라고 고민하고 그리고 많이 정보를 캐고 열심히 책을 읽어보고 생각을 참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읽어봤는데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참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정말 나의 철학과 맞지 않는 내용인 것도 있습니다. 다 100% 좋은 책, 좋은 내용만은 아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나에게 부족한 건 책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리고 나의 교육 철학과 신념이 맞지 않는 건 과감히 버릴 줄도 아는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공부방에 대한 많은 책들 속에 한결같이 이 저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자 마인드는 성공할 수 없다. 사업자 마인드가 완벽하게 장전이 된 상태의 교육자 마인드를 추가한다면 그만큼 잘 되는 공부방, 학원, 교습소 만들 수 있지만 사업자 마인드만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잘 되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학원에 관련된 책을 보면 참 저자들이 이 사업자의 마인드를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13년의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저에게 정말 많이 부족하고 저에게 없었던 부분이 바로 사업자의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자꾸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엄마인 것처럼 내가 진짜 올 100
교육자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내가 아이들을 대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교육자 마인드, 엄마의 마인드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공부방을 참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내가 공부방을 14년 운영하면서 제일 부족하고 취약한 점이 이 점이구나 라는 걸 매번 깨닫고 매번 나를 자각을 시키고 변화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 그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요. 강조하는 게 사업자 마인드를 장전해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읽는 내용 중에 제가 아 그래 정말 저건 공감대가 100배 형성이 되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요즘엔 공부방이 진짜 엄청 많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 공부방 교습소만 벌써 6군데거든요. 이렇게 많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교육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방에는 학원에는 교습소에는 돈이 되는 학생이 있고 돈이 안 되는 학생이 있다. 과연 교육 사업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돈 되는 학생을 잡는다면 성공하고 돈이 되는 공부방이 되겠지만 돈이 안 되는 학생을 잡는다면 그 공부방, 그 교습소 잘 되는 공부방 일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학생은 과연 누구고 그럼 과연 돈이 안 되는 학생은 누구일까라고 제가 이 책을 깊이 있게 읽어봤거든요. 이 책 속에서 말하는 건 너도 나도 다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교육사업에 뛰어드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교육사업은 블루오션일까? 레드오션일까? 라고 했을 때 둘 다 맞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학생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공부방, 그 교습소, 그 학원은 블루오션일 수도 있고 레드오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블루오션은 뭘까요? 레드오션은 뭘까요? 자, 레드오션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교육사업을 할 때 레드오션은 돈이 안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럼 레드오션에 돈 안 되는 학생은 누구일까요? 최상위권, 상위권의 아이들이 레드오션이랍니다. 많은 교육사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로망이 정말 똑똑하고 야무지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르치고 싶어 하죠. 그 아이들은 정말 내가 많은 정성과 많은 노력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떡밥만 던져도 그 아이들은 다 주워 먹고 다 소화시키고 자기 걸 만들거든요. 이런 최상위권, 상위권 아이들 위주로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신다면 그 교육사업은 레드오션이고 돈 안 되는 학생을 데리고 레드오션 속에 뛰어든 교육 사업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사업에서 블루오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 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블루오션의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서는 돈 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과연 돈 되는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어느 부류일까요? 레드오션에 있는 최상위권, 상위권 아이들의 반대인 최하위권, 중위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럼 뛰어난 아이들이 많을까요? 부족한 아이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뛰어난 아이들은 최소수이고 부족하고 중간인 아이들이 대다수인 거죠. 그래서 이 중위권이나 최하위권 아이들이 돈 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교육사업의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최하위권 아이들을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특히나 한 번도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영어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아이들을 받는다는 건 정말 두려움과 걱정과 노파심이 굉장히 많죠. 이런 아이들 모든 선생님 받아서 가르치기 싫죠. 이런 아이들을 받는다면 정말 나의 100%의 나의 모든 에너지를 150% 소진할 때까지 이 최하위권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거 소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이 최하위권, 특히나 영어학원 다닌 적 한 번도 없어요. 영어 공부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공부 습관도 잡히지 않았어요
하는 아이들 받아서 지도하는 게 두려움이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받아서 잘 개척하고 잘 이끌어주고 잘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이 아이들이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돈 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중위권 아이들은 조금만 가르쳐도 정말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아이들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게끔 지도만 해주면 정말 상위권 넘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하위권이겠죠. 최하위권 아이들은 정말 많은 정성과 많은 열정과 선생님의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저한테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 나한테 온 아이들은 왜 나한테 왔겠어? 나의 많은 정성과 나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을 잘 받아서 잘 지도해 주십사 하고 나한테 수강료를 내고 나한테 배우러 오는 거 아니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지도한다면 이 아이의 점차 발전된 모습을 점점 보면 거기에서 또 느껴지는 뿌듯함과 또 나의 자존감이 한층 올라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 올라가기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선생님의 노력과 선생님의 최선이 필요하겠죠. 이 최선과 노력과 열정이 쌓아서 시간이 축적이 된다면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아이들을 잡고 이 아이들을 성장시킴으로써 잘 되는 공부방,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의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우리 공부방에 와서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의 성장하고 이 아이들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공부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에게도 역시 감사하고 또 저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심 없이 처음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제가 지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책 속에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학원 운영, 돈이 되는 학생, 돈이 안 되는 학생 분류를 해놨죠. 또 공부방을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상위권과 최상위권 아이들은 잘 가르쳐 놓으면 대형 학원으로 가겠다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학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나 중위권, 하위권 아이들은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다 개척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선생님을 믿고 오래 그 학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블루오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레드오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열과 에너지를 어느 누구에게 쏟아 부으실 건지 선택의 몫은 선생님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 또한 선생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오늘의 발전이 내일의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